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문 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 책도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성유미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유독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는 왜 나를 안 보지? 이런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안 본다. 나를 이렇게 지나쳤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금 더 해석을 하냐면요.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나를 봐줘. 나 좀 봐줘. 근데 왜 안 봐? 이런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어른은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표현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렇게 신경을 써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완곡한 표현이고 나를 좀 보세요. 어텐션을 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그 기본의 욕구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상 그렇게 남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요. 나를 본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느껴지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거랑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인의 시선을 항상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타인의 시선이 아니면 누구의 시선이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마치 지금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 어떤 불이 켜져 있다라고 보신다면 내 마음의 불 그게 일종의 자각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서 쉽게 말하면은 뭐 자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희미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불이 항상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그 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자체도 이제 잘 못 느끼고 지내다가 시작은 이제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을 때거든요. 어떤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한다랄지 아니면 소외에 당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 감정이나 마음이 이제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뭔가 마음에서 툭 하고 요동함이 일어나는데 평소에는 잘 못 느끼던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관심에 대한 욕구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누가 쓱 지나갔어요.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아까 마음의 불이 이렇게 잘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너그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지나갔나 보다. 혹은 날 못 봤나 보네. 혹은 다른 원인으로서 이제 해석하면서 그 상황을 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이 꺼졌다는 거는 일단은 여유가 보통 없고요. 그게 마음이 이제 말하자면 좁아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편협하게 해석이 되는. 편협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특히 극단으로 해석이 이제 되는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성질을 내게 되는 거죠. 분노를 표출하는 건가요, 상대에게? 당사자는 전적으로 무시한 저 사람의 문제로 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제가 무시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이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만 안 하면 내가 왜 화를 내니? 이렇게 계속 이게 돈다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이제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걸 한번 억누르는 기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감정을 이렇게 잘 참는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욱했지만은 뭐 길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일단은 감정을 참지만은 안에서는 벌써 그런 무시 감의 형태로 불이 켜졌기 때문에 내 관심이 글로 이제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타인에게 표출을 안 하고 계속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분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 이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참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다 받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막 무당이 이렇게 찾아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요새는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익숙하세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이제 이런 이제 진단을 보통 받게 되죠.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시간을 두고 누적을 하게 되면은 예. 주로 이제 화병의 형태로 이제 번져서 아예 이제 질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이렇게 무시감이 이제 화가 사실은 나는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나를 안 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 화를 안에서 이제 가둬버리게 되면 또렷이 계속 화의 상태로만 있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생각이라는 파트가 그때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무시를 했는가. 근데 저쪽의 이유를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잘 안 되기 때문에 대개는 자기 안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게 막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때 등장하는 게 자책감이 이제 여기에 붙게 되면은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인가? 이럴 때 자기 부족함감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오히려 자기 안에서 찾게 되면은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울이나 불안. 왜냐하면은 일단 부족감에 휩싸이니까 뭘 할 때도 자신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또 재생산되고 또 미래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소위 예기 불안 같은 거여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불안까지도 다시 합쳐지게 돼서 상당히 자신감이나 이제 뭔가 하는 데서 동력을 많이 잃게 되죠.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지고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능력치에 비해서 이 내는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눈치를 본다라는 건 그때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얼만큼 잘하느냐 어떤 프로덕트에 이제 집중하는 에너지가 자꾸 이 결과물을 이렇게 내놨을 때 혹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나를 이제 혹시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에 이제 연연해 하게 되면은 생각이 훨씬 이쪽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정신과에서는 강박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 불안이나 대인 불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황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새는 다르지만 각가지 이제 불안 증세를 유발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 대개는 이런 자신 없음, 부족감, 어떤 무시감 같은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된 원인인 거잖아요. 그런 원인을 뿌리째 뽑아내는 건 힘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불을 끌 수 있는 마음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대개는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확신만 생겨도 사실은 이 무시감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 이 세상에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충분히 있는 사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하거든요. 뭐 인사를 못했다 하면 제가 무슨 바쁜 일이 있는가 보지. 그러니까 내가 무시할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중요한 거죠. 자기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작으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확신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타인이 조금 강하게 큰 소리로 이렇게 너는 이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먹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마치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문제예요. 자존감이 있는 것 같은데 꾸며진 거고. 꾸며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약간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는데 겉표면에서 자존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스스로 속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은 이런 외부 자극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리면은 일단은 내가 생각보다는 뭔가 자존감에 있어서 아주 탄탄하지는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게 자기 확신과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약간 자존감은 이런 것 같아요.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그런
느낌, 예. 심정이라고 본다면은 자기 확신은 어떤 자기에 대한 생각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 마치 어떤 배우나 배역의 캐릭터를 분석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객관화를 하는 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사실인 거잖아요. 사실에 기반해서 그를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연습이거든요. 네. 그 연습을 통해서 자기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감정이 이제 따라오도록 억지로 가지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자꾸 속게 된다. 이 감정이 아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얼마든지 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꾸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데 그 근거가 희박하면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만의 근거를 자꾸 확인하는 연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자기 확신인 네. 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근거를 자꾸 수집을 하셔서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생기도록 차라리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엇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저요? 의지력. 게을러서 좀 낮밤도 많이 바뀌어 있고 의지가 부족해요. 저는 게을러요 하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면을 보시고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을 약간 늦게 한다. 이 정도? 근데 왜 늦게 하는지를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거를. 귀찮아가지고 졸리고. 그래서 다시 되돌이가 되는. 이게 제가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내가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서요라고 이렇게 수렴을 스스로 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딱 끊겨요. 여러분도 잘 보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생각, 자기 확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그 적을 때 사람이 뭐든지 확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일기를 안 쓰는 사람보다 훨씬 생각이나 사고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엔 나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사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아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하는 것을 조금 멈추고 가시화하고 구체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아는 순간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만났을 때 뭔가 이전에 모르던 거를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적을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보지? 이런 거를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에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얻는 통찰, 심리학에서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인사이트가 이제 보는 거예요. 결국 안을 보는 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느낌은 있었는데 하면서 느낌만 이렇게 애매하게 남고 그 통찰했던 컨텐츠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캡처하는 방식이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쓰는 게 안 되면 요새 되게 기발하게 녹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남기는 거. 그래서 흔적을 남기면은 바빠서 지나가잖아요. 시간 날 때 남의 책 보지 말고 자기 책 보시면 돼요. 자기만의 책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은 언젠가는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또 새로운 통찰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런 나에 대한 무언가를 쓸 때 지켜야 될 점이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쓸 때요. 우선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쓰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는 게으릅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쓰세요. 우선은 쓰는데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코너를 넣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정말 게으른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대답은
이러이러해서 게으릅니다. 이제 근거를 대게 돼 있거든요. 예. 말 그대로 증거, 에비던스를 이제 기록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거는 100%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결론이 날 때까지 예. 한 테마가 있으면은 게으름의 테마가 있으면은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날 때까지 계속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현상에 대해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현상을 쓰고 근데 과연 이 현상이 그 게으름의 이유로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더 논리적으로 가고 그게 보통 소크라테스식 이제 대화법의 기초일 거예요. 네. 계속 질문하면서 왜 그러면서 정확하게 증거가 나와서 스스로 이거는 완전한 이거는 100%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할 때까지 이거는 자기 의문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은 불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불확신이라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이거는 불확신이라기보다는 더 확신을 갖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있는 의문 상태하고 막연한 불안 상태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자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적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나의 자존감 그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내가 나를 몰라서 내가 나를 몰라서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많은 분들도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확실히 알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확신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